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직업 진로 지도, 인력 수급, 또 청년 정책, 또 워크넷의 각 섹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자들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또 현장 및 학계 전문가분들의 토론으로 각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각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과 또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평소에 갖고 계셨던 의견이나 궁금증들이 있다면 방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이나 채팅창에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와 토론 이후에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의 직업연구팀의 최영순 팀장님이십니다. 직업 진로지도 콘텐츠를 통한 평생 경력개발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지오코칭의 김소영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영순 팀장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최용순입니다. 오늘 영상으로나마 저희가 최근에 노력해왔던 직업진로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을 선택하는 것, 또 진로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죠. 저희가 최근에 노력해왔던 직업진로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또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들도 저희 콘텐츠를 좀 탐색해보고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누구든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라는 진로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청년에 이르면 조금 더 그런 고민들이 구체화됩니다. 내 전공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일에,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은퇴 후에 굉장히 여유로웠던 그 인생을 보내셨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일을 통해서 자립을 하거나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들이 중장년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에 나의 일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평생 생애 경력 개발을 위해서 제공하는 직업진로 콘텐츠, 노동시장 정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었고요.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진로 콘텐츠는 사실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직업 사전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직업 정보,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직업 심리 검사에서부터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게 이르기까지 생애에 걸친 빈틈없는 정보를 제가 단연간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고용 서비스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과 또 알선해 주시는 현장 전문가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교육들도 제가 단연간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워크넷 그리고 사이버 진로교육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정보들을 잘 선별하고 가공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고객 혹은 국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컨텐츠 개발에도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워크넷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넘어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저희 컨텐츠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취업 사이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직업진로 사이트에도 하루 평균 4만여 명 이르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20여 종의 온라인 직업 심리 검사, 또 800여 개의 직업 관련된 정보들, 또 130개 학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을 비롯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 워크넷을 통해서 얻고 계십니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향후 전망을 알아보고 노동시장 정보를 탐색 가능한 것도 워크넷의 직업진로 안에서 가능한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오늘의 이 세미나가 저희가 2020년에 저희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작년에 저희 직업진로 컨텐츠와 관련해서 노력한 주요 결과들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40대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처럼 제가 사각지대 없이 국민 누구나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고용 서비스에 대한 목소리, 또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개선, 또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또 5060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정보, 또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고용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좀 풍부하게 만드는 거에도 저희가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력이 조금 더 확산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나눔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와 진학과 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데요. 2020년에 저희가 중학생 적성검사 개정 연구, 직업가치관 개정 연구처럼 직업심리검사의 개정을 앞둔 것 관련한 기초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중학생 적성검사인 경우에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학과의 추천을 위한 건데요. 개정 한지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2020년에 기초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최신의 직업의 트렌드 또 이런 것들 반영한 검사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직업 가치관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만 명 이상이 검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최근에 그런 국내외 트렌드들을 반영한 저희가 시적절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상담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한 15,000건 정도의 직업 진로 관련된 상담을 워크넷을 통해서 제공을 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또 지금에도 무료로 전문 상담사분들이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또 학과, 나아가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업과 관련되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이맘때에 각급 학교에서 개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격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진로 수업에도 좀 애로를 겪으셨는데요. 관련해서 각 가정의 학생들이 자기 탐색으로 직업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진로 탐색과 관련된 워크북을 또 보급해드렸고 워크넷에도 이 컨텐츠는 지금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꿈을 찾고 있는 꿈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료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과연 뭘까요? 청년 채용을 위한 최근의 기업들의 동향 채용 트렌드는 어떤지, 또 이력서나 자소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취업지원센터나 고용센터처럼 현장에서 알선과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여쭤봤는데요.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 직무를 알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강점을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또 역량 중심 채용이 최근에 큰 트렌드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담당자들께 저희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채용을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FGI도 했었고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구직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카페에 올라가 있는 게시글 등을 해서 저희가 워드 크라우드 분석을 했었습니다. 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들이 업무에 대한 경험, 경력, 직무와 관련 것들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최근에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고 응답을 하신 반면에 청년들은 내가 면접을 좀 잘 보면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규모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는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청년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온다. 중소기업에서는 좀 더 열정, 장기 근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고 도전 정신도 부족한 것 같다라는 최근에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청년과 또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역량 그리고 직무 경험이 채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역량 중심 채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펙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이죠. NCS 기반의 채용이다 혹은 스펙을 초월한 채용이다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 그러니까 4일간 받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고용센터와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 채용 증가에 따라 역량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잘 알고 내가 잘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졌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직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작년에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역량 중심 채용은 공채에서 수시 채용에 변화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신규 취업 준비생의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하는데 또 애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만큼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쌓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현장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또 활용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직업 탐색은 사실은 첫 취업이나 첫 직장을 앞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에 걸쳐서 은퇴 후에도 우리가 직업 탐색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10년간의 국내 주요 대표 직업의 직업 전망을 담은 한국 직업 전망, 그리고 워크넷에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 정보의 인프라를 위한 재직자 조사, 540개 직업에 대한 16,000여 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직업 정보와 노동시장 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69년부터 저희가 국내 유일의 한국 직업 사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은 최근의 직업 변화 트렌드를 좀 반영할 수 있게 하고자 직업 사전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작년에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시각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확충 이전에서부터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저희는 직업과 취업 동영상 개발을 해서 워크넷과 SNS에 모두 탑재를 하고 실제 학교 현장이나 취업 알선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직업과 관련된 VR 콘텐츠 2종, 총 8종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관련 장비를 갖춘 곳, 또 워크넷을 통해서도 저희가 파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카드뉴스처럼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코리어 인포처럼 웹진을 통한 다양한 시적절한 정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인생 3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13년, 14년부터 베이비 부모들의 퇴직 후 경로가 과연 어떤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베이비 부모분들이 은퇴 후에 굉장한 좌절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다, 사회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감, 정서적인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욕구도 굉장히 강한 걸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학습을 한다거나 자기의 경험과 일 경험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 혹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과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보람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일 찾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퇴직 후에 경로에 안정적으로 잘 안착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넘어서 경력 개발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 있는 중장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5060을 위한 사회공헌 직업정보라는 자료를 최초로 만들어서 일선 그 신중년 관련한 혹은 중장년 관련한 취업 알선 기관에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이슈로 인해서 미래 직업의 트렌드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앞으로의 직업 변화의 트렌드는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요. 디지털 분석과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직무는 더 다양해지고, 또 비대면 환경을 고려하는 일의 환경, 직업의 환경도 중요해질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가 급변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윤리성이나 언어력 같은 기초 직무 역량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전문직의 직업세계 연구, 또 국내외 직업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신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직업이 전혀 없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직업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직업들이 좀 더 세분화, 전문화되거나, 혹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활성화가 필요한 직업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 직업 트렌드를 제가 살펴보고 견인한 60여 개의 직업들을 발굴하고 재현을 했었는데요. AI, VR, 그리고 빅데이터 등과 기술과 이런 문화예술이 융합이 된다거나, 혹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직업들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신직업 발굴한 몇 가지 예시 직업들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혹은 1인 미디어 활용을 하는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또 공연 미디어 전문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죠? 오디오북과 관련해서 이런 컨텐츠에 맞춰서 낭독해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내레이터까지 다양한 새로운 직업들, 기술과 또 이런 비대면 환경들을 고려한 그런 직업들이 발굴되고 제가 소개를 하였습니다. 미래 직업, 신직업과 관련해서는 2030, 또 5060을 위한 좀 컴팩트해 있는 그런 정보서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앞으로의 미래 직업, 신직업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거야 라고 제언을 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많은 2020년의 업무와 컨텐츠 개발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금년에 혹은 향후에 저희가 조금 지향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컨텐츠 활용 확산을 위한 과제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인프라를 더 확충할 예정이고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이런 컨텐츠 개발, 제공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고객 친화적인 매체 개발, 또 데이터 디지털 기반의 정보 생산과 공유, 또 한국판 뉴딜 같은 정보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 활동도 할 예정이고,
유기적인 외부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내실 있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순 팀장님께서 청년부터 또 중장년에 이르는 평생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와 또 미래 직업 연구 성과를 발표하시고 또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오 코칭의 김소영 대표께서 본 주제에 대한 토론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오코칭 대표 김소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08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의 민간 직업진로 전문가 양성 과정에 1기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직업진로 콘텐츠를 접하고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먼저 이렇게 경험해 본 것들을 토대로 후배 진행자들도 양성하고 또 한국원의 훌륭한 연구진들과 함께 취업 희망 프로그램, 성공 장려한 프로그램 그 개발에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개발의 과정에서는 대상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고 또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민 또 그 부담을 좀 느끼면서 그 과정에 참여했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그 진로와 고민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분명히 찾는 경우들, 네, 원하는 일자리로 가시게 된 분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한국원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는 현장의 반응과 그런 사례로 한국원의 역할과 성과에 더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또 저희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 또 기관 입장에서 직업진로 콘텐츠의 유용성과 또 추가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과제들, 또 확산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직업진로 콘텐츠 유용성에 대해서인데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 진로 심리검사, 그 직업 선호도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성격이나 흥미검사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MBTI도 그 노래로 이제 나올 만큼 히트를 했는데 아마 후속 히트곡은 리아색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그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감을 잡아가고요. 직업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서, 신직업 정보서들 많이 개발해 주셨는데 그 문과생들은 문송이라고 하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하다. 그래서 인문계생들의 어떤 사회 진출이 어려운데 그분들 같은 경우 그 인문계생을 위한 진출 직업 정보서를 보면서 웹 기획자, 빅데이터 기획자들은 그 디지털 마케터 등의 신직업으로 그 진입을 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재직 당시에는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잘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 이후에 정면으로 그런 그 현상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희망, 성공 장년, 취업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권해드리고 또 정보서로는 신중년 적합 직무, 베이비 부모 그 가이드라는 정보를 통해서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을 또 생애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그 생애 단계별로 또 특성별로 이렇게 맞춤형 제작되고 있는데요.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돼서 공감대도 빨리 형성이 되고 자신의 강점이라든가 흥미 같은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취업 자신감 또 구직 스킬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 드리니까 무엇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나면 주변 분들한테 권해주시는 경우들이 계신데요. 가끔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이렇게 등 떠밀어서 또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자활 대상자였던 부모님이 니트 성향이 있는 청년 자녀를 설득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등 떠밀어서 억지로 처음에 참여를 했고 다행히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게임 베타 테스터, 게임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른 분들의 막 지지를 받으면서 직업 훈련을 잘 완료했던 분도 계십니다. 한식 조리사로 취업한 어머니가 이제 딸한테도 이제 프로그램을 알려주셔가지고 따님은 보육교사로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한 직장에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 효과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보서 특히 제가 그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1대1 소그룹 특강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요즘은 모바일 워크넷 그 설치를 많이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네. 특히 거기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새로운 채용 변화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 있으신 게 강소기업 정보들을 많이 보고자 하셔요. 그 모바일로 편하게 접근하시면서도 되게 좋다는 반응들을 보여주시고, 그 카드 뉴스, 시각화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VR 직업 체험 동영상, 처음에 그냥 볼 때는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그 가까운데 뭐 이렇게 파는 곳이 있어서 봤더니 5,000원대에도 VR 그 기기를, 글라스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끼고 보셨을 때 더 재미있고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 모습들. 지금 굉장히 뭐 동물 재활 훈련 운동사라든가 이런 재밌는 직업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직업들이 VR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개인 맞춤형 그 직업 심리 검사에서부터 뭐 단계별 맞춤형, 그 대상자별로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단계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공의 서비스를 이렇게 그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은 조금 관스러운 거 아닌가? 좀 느린, 다른 데서 민간에서 맞는 것보다 좀 느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 카드 뉴스라든가 모바일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되게 참신하다, 이런 매체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구나, 빅데이터나 VR 같은 그 첨단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에 고용 서비스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인데요. 사실 그전에는 되게 다양한 경로로 여러 그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그 사이트들을 검색하고 뭐 직접 기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최적화된 최신의 정보들을 워크넷상에서 한국 직업 그 워크넷 사이트 안에 직업진로 안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도, 상담도, 그리고 기업에서의 채용도 비대면으로 다 전환이 된 것에 맞춰서 온라인 취업 컨설팅, 그리고 화상 플랫폼 활용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기업의 AI 운영 그 채용 방식까지도 교육과정으로 설계해 주셔서 그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장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던 부분이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국가유공자 같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일 수 있는데요. 장애우, 노숙인,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회귀하는 해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전문가 양성인데,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인재, 지역의 그 기업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 인재들을 지역으로 그 일자리로 진입을 시키고 또 재직 중인 과정에도 지속적인 그 경력 개발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그 상담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강사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그 기기 다루는 게 조금 약간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서 IT 기기를 활용한 전문 활용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산된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많이 보급되지 못하는 점,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는 잠재 수요, 숨어있는 어떤 고객들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한국원에서 찾아가는 직업진로 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있으신데, 뭐 소외 지역으로 가신다든가,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중장년센터, 그리고 임대단지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 진로 콘텐츠를 접하지 못한 상태로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직접 방문해보는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전문가를 좀 더 역량 강화 확대하는 것.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중요하고 저희가 가장 서비스 대상자들을 가까이 만나고 또 친근하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량을 좀 향상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가 개발되고 바로 저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장 경험과 또 이제 바라는 점을 얘기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기쁘고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 정말 최신, 최적, 스마트한 그 직업진로 콘텐츠 개발해 주신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과 꿈에 희망을 갖게 해주신 한국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저희 국내 직업진로 메카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더 세계의 중심이 되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영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신 직업 진로 지도의 중요성과 함께 또 앞으로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더 연구하고 또 개발해야 할 어떤 미래 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10대들을 중심으로 주요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미 VR 콘텐츠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서 또 앞으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향후 VR 콘텐츠 개발과 활용 촉진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개발이나 계획, 또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가실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이신 최영순 팀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유일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VR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작년까지 8종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10종의 VR 컨텐츠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개발보다는 확산 또 활용을 얼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하는가에 저희가 고민의 깊이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파일들을 아까 김소영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이나 가정에서 조금 더 간소한 환경에서 이 VR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VR 콘텐츠는 미래 직업 그리고 실제 체험을 할 수 없는 직종들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들을 잘 편안한 곳에서 간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일 전환을 한다거나 향후 개발되는 콘텐츠들은 활용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후에도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세미나 이후에도 또 답변과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자리 정돈을 하신 후에 세션 2 인력 수급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